안녕하세요. 164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서울시장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 근데 서울시에 관광명예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올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몇 년이 됐던 제도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계속 관광 쪽 분들이 아마 이 서울 관광명예시장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약간 관심사항에서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가 어떻게 뭐 하다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 이번에 "서울시 관광명예시장으로 되셨다."라고 기사가 난 거를 보고 제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이번에 디스커버리에 나와 보셔 갖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시켜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오신 분은 서울관광명예시장이 되신 글로벌 융합 리더스 포럼의 회장을 하고 계시는 진홍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별말씀을요. 아니 뭐 제가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이런 관광명예시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사실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 우선 이 관광명예시장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된 지는 2016년부터 시작이 아.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요번에가 6기 음. 명예시장이고요. 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부시장제로 시작을 했다가 아, 그다음부터 이제 관광명예부시장. 명예시장으로 바뀌었고, 음. 처음에는 또 분야도 좀 좁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오 시장님께서 아. 본인의 이제 어떤 민선 8기 공약 뭐 이런 어. 것들의 이제 주요 엽전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추진하면서 어떤 추진력 확보에 어떤 그 민과 관의 중간 역할을 해주실 분들, 그런 음.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 영역도 좀 요번에 확대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16분이 각 네. 분야별로, 그래서 예. 이제 명예시장이 됐고, 저는 이제 관광 쪽을 맡게 됐고요. 뭐 다른 분야는 뭐 장애인 분야도 있고, 건강, 교육, 뭐 청년, 민생, 뭐 도시 아. 안전, 뭐 이런 그 스마트 도시 디자인,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관광 쪽은 어쨌든 제가 이제 대표를 하게 됐고, 예. 오늘도 뭐 관련 회의를 했었는데, 서울에 관광하는 관련된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뭐 이렇게 아, 추산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근거가 뭐냐 예. 그랬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을 우리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잘 아시겠지만 그 관광 위성 개정이 네네네.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SSA. 예. 사실은 그 법도 좀 네. 과거의 법을 네네. 아직까지 따르다 보니까 네. 관광 분야가 굉장히 좀 작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 관광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작게 볼 수 있지만, 음. 우리는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외국이 음. 보는 만큼만 보자. 그러면 한 100만 아. 명은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 임기가 그러면 있는 임기는 1 플러스 1이에요. 1년인데요. 아. 1년 플러스 이제 뭐 또 이제 더 1년은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음. 요새 이제 이 제도가 좀 유명해져 가지고 하고 어.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 1년 이상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 1 년을 하고 나서도 또다시 뭐 또다시 스크리닝을 해 갖고 1 년을 더 할 예. 건지 아니면 새로 지원할 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아.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예, 한 이제 뭐 달. 며칠 안 됐어요. 예. 예. 아, 한, 그러면. 한 2주 됐나? 예.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 요 뭐 8월 달까지는 임기시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아, 뭐 그러시구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예. 어쨌든 그 바짝 좀 어쨌든 뭐 하는 동안에 음. 그래도 좀, 뭔가 좀 족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어, 저는 이제 마이스 분야에서는 처음 이제 그 그러게요. 관광 명예시장이 됐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들 보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우리는 마이스 이전에. 분야. 네. 음, 이전에 관광 명예시장 하신 분들은 다
관광 쪽? 다 관광 쪽이죠. 아, 그럼 이게 예, 저희 아까 마이스 쪽은 2016년도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관광 명예시장도 있었던 건가요? 있었죠. 관광 명예시장은 있었고, 근데 아, 이제 다 관광 쪽에서 나왔는데 마이스는 이제 제가 처음인데, 어, 사실은 아까 16개 분야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 시장님께서 네. 관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 아, 10년 전에 시작하실 때도 그때 어, 그, 그쵸. 브랜드 그, 디자이너. 예, 네, 그때 막 목표 굉장히 크게 네, 설정해가지고 그쵸, 그쵸. 황당하다고 막 네,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결국엔 그거 뛰어넘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이제 아, 3천만 명을 네. 목표로 하고 있죠. 유인하겠다라는 음, 목표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제반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제도라든지 또는 음, 뭐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음, 어쨌든 이제 여기에 민간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중간 그 가교 역할을 어떤 관광 명예시장이 음. 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오늘도 회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무슨 회의를 계속 예. 하시나요? 아, 그게, 회의가 이제 일단 관광 쪽 관련된 분야의 그 회의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예시장들 또 전체의 아, 또 회의가 또 있고요. 그래서 아, 이제 어쨌든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음, 어떤 민간의 그 업계의 어떤 그 의견들 예, 예. 수렴하거나 또는 이제 그 거꾸로 반대로 서울시의 정책을 민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파할 때 음,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게 이제 명예시장의 역할입니다. 예. 아까 이제 3천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3천만 명이라고 하면 그 순수한 관광객 말고도 우리 뭐 마이스 참가자나 이런 사람들도 예, 들어오는 물론 거예요. 다 포함이고요. 네, 어, 외래 관광객들 3천만 네, 그리고 어 이제 과거에 우리가 1,850만 명까지 네, 2019년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미 그 어떤 그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살짝 경험을 했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거만은 그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들어오신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객단가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가가치 창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밸류를 네.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그 아, 럭셔리 투어리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아, 또 품질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품질 식으로 관광. 좀 그렇게 좀 아, 추진을 해보려고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울이 상당히 엄청난 변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서울 링을 만든다든지 네네. 또뭐 한강에 곤돌라를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그 한강교 여의도 쪽에 서울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의도예요? 항구가 만들어져요. 여의도에. 아, 네, 그래서 그 항구에서 우리 배를 타고 그 한강을 크루즈할 수 있고 이게 더 어, 나아가서 서해나 뭐 제주도까지 또는 양쪽으로 중국까지도 다. 배를 타고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이제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어, 서울시에서는 서울 대개조라는 용어를 써요. 서울 무슨 대기. 얘기냐면은 기존의 어떤 서울시의 개념이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음, 서울을 좀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은 이제 음, 우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 필요한 지역들은 용적률을 한 100%. 1,800%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 1,800%면 어마어마한 한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쵸. 네. 건설을 하거나 이 부동산 쪽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나라 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꿔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서울 개발과 관광이 같이 가는 음. 이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뉴욕에 잠깐 갔다 왔었잖아요. 제가 뭐, 네, 한 7, 8년 전에 뉴욕에 갔었고, 그리고 뉴욕에 갔는데, 그 사이에 뉴욕의 뭐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는 표현 못하지만
음.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또다시. 그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어디라고 해야 되지? 옛날 펜스테이션? 뭐, 우리, 뭐, 네. 사실 한인타운 있는 고 34가 35가 요쪽에 이 허드스강 쪽으로, 뭐, 우리 그 베슬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 만든 그 지역에 엄청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 자체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뉴욕에 여러 번 갔었지만 되게 또 새로운 도시를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안타깝다. 서울이 지난 과거 동안에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그냥 계속 똑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뭐 쪼끔씩 고쳤지만 뭐 우리는 제2롯데타워 올라간 거 말고는 사실은 큰 변화는 안 보였었던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기 한번 왔었던 사람이 다시 왔을 때 뭔가 변화가 없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갔더니 싱가포르에 가면은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공사 중이잖아요. 싱가포르는 뭐 공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음. '얘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새로운 싱가포르이 생긴다." 근데 그 말이 제가 뉴욕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서울 대개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지 제가 않을까. 한 두어 달 전에 싱가포르 저도 마리나 베이 샌즈 아 다녀왔는데 네. 거기 마리나 베이 샌즈 타워 4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예. 그 잘 되고 있을 때 더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부러운 게 이제 싱가포르, 마카오, 네네. 두바이. 네. 사실은 여기는 그러니까. 별거 없는 예. 지역들이었는데 맞아요. 어떤 관광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음음. 오늘날 최고의 관광지가 된 거거든요. 네. 그거 그 싱가포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 전과 후가 그 그쵸. 완전히 싱가포르 아주 달라지죠. 전체가 달라진 거를 느끼실 맞아요. 텐데 그래서 서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아. 있다. 그래서 아. 정말 사실은 이제 뭐 오시영님이 10년 전에 하실 때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추진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예.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 아. 이번에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이렇게 어.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은 시도를 해놓고 음. 본인이 뭐 2기, 3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어쨌든 그 어떤 마중물은 마련해놓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서울이 좀 과거와는 다른 음. 그런 그 관광 자원들이 그러게요. 많이 좀 생길 것 같고 데스티네이션으로서 저희 마이스 같은 영역에는 그렇죠. 도시지로서도 되게 매력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인프라나 그 하드웨어 부분과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K컬처가 너무너무 그쵸. 핫하거든요. 핫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연세대에 무슨 그 네. 관광 부동산 개발 과정을 만들었어요. 아까 네.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의 관광이 좀 미래를 좀 네.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과거에 그 박양우 장관님이 강의를 한번 아 하셨는데 네. K컬처의 임팩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음. 본인은 5천만 명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너무 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여러 네. 가지 그 분석을 해가지고 네.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나라 5천만 그 못하라는 그거 없다. 그러면서 예.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관광 그 산업 미래를 밝게 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K컬처는 저도 뭐 이번에 나가 보니까 뭐 여기저기 가 보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던 거랑은 완전히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아마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다 깜짝 놀라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서울항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뉴욕도 보니까 허드슨 강을 주변으로 해 갖고 피어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따로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면서 그래서 전에 뭐 오픈 오디오 씨가 우리 대통령 뭐 행사 뉴욕에서 할 때 허드슨 강 주변에 피어 17에 새롭게 뭐 공간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갖고 제가 이걸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이제 그런 공간이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뭐 서울항 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서울 한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우리 지금 세빛둥둥섬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쪼끔 한강을 잘 이렇게 지금 아파트만 있지만 아파트 이외에 뭔가가 쪼끔 더 이렇게 여행객 내지는 뭐 비즈니스 트래블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거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제 한강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아, 위원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제 한강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시민위원회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보존이나 뭐, 어, 네. 그런 아, 관점에서 이제 네네네. 네, 봤다면은 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네, 해서 네, 이거를 관광 자원화하자. 그리고 이제 네. 그 서울시도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음, 지금 한강변에 관광 자원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설화하고. 곤돌라를 지금 아, 놓으려고 하고요. 곤돌라,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암 쪽에다가 이제 그 서울 링이라고 해서 네네네. 네, 그런 이 런던 아이 같은 거를 지금 네.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도 있고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항에서 음, 그 한 3천 평 규모의 그 건물이 들었어요. 그 안에 이제 여의도예요? 공연장도 들어서고 뭐 여의도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 그 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 개발이 될 음.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 한강 사업본부에 이제 본부장이 아니, 제가 계시는데 어느 분한테 들었더니, 원래 뭐, 올해 말에 퀸이 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음, 공연이 퀸이 오려고, 일본에 오는데, 한국에 와서 하려고 했더니만, 고척돔이 이제 그 무슨 아무튼 수리에 들어간대요. 고척돔을 쓸 수가 없고,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 아시다시피 지금 올림픽 거기 전부 다 그렇죠. 이제 마이스 시설도 들어가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하니까 그 시설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체조 경기장이랑. 그래서 결국은 퀸이 우리나라 못 오고 원래 일본에서 3회 공연하고 한국 1회 했는데 일본 4회 공연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론 고척돔에 그 수리하고 하는 부분은 뭐 오래 기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잠실은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막 지금 막 K 컬처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막 여기 들어와서 더 많은 행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공간이 되게 아직은 없죠. 네, 예, 지금 그게 되게 준비 중인데 안타까운 예,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뭐 실내가 안 되면 실외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한강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아까 또 서울 한강시민위원회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관광에 대한 이야기, 서울의 관광에 대한 이야기 많이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또 마이스에도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예, 예. 서울에서의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물론 뭐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금 다시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지금 서울이 이번에 UIA 기준으로 9위를 한 모양이 맞아요. 돼요. 떨어졌죠. 네. 그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뭐 되게 지금 막 떨어졌습니다. 그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우리 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 한 20년 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마이스 협회 처음 만들어 가지고 같이 네. 이제 네. 어떤 사무총장하시고. 사업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네. 윤 교수님이랑 그때 이창현 박사님 네. 계실 때 네. 같이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때 했던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의 어떤 임팩트 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개최자들 어떻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지 뭐 이런 네. 이제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UIA 데이터의 어떤 그 효용성 음. 이런 것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참 별거 없잖아요. 네. 그쵸. 건수 위주잖아요. 건수 네네. 위주.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한 100명짜리 행사나 10,000명짜리 행사나 같은 건수 한 음. 건이고 음. 뭐 그 건수에 의해서 뭐 국가와 도시의 어떤 순위를 매기는 이런 네. 수준이고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밸류들을 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거의 순위가 뭐 잠시 이거 밀렸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뭐 충격받고 뭐 다 열심히 해야죠 뭐 이러는데 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마이스가 좀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마이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마이스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음. 거를 느끼게 하려면은 이 음. 마이스의 생태계가 좀 더 음.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음, 퍼포먼스가 UI의 기준을 뒀다는 거는 음, 정말 우리가 잘못 어떤 기준을 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이스를 하면은 그 본연의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레가시니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익스펜스, 하던데 저는 상당히 네, 오래전부터 이제 어떤 네, 가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스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 이외에도 음, 어떤 그 브랜드를 상승시키다든지 도시를 발전시킨다든지 또는 그 도시 시민들의 어떤 인식 체계를 좀 높인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음, 산업들을 발전시키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음, 그 어떤 비이클 또는 음, 그릇이 저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마이스 산업을 하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한 그 서울이면 서울이 추구하는 마이스의 음, 목표 음, 또는 그 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뭐 서울 마이스 지수 뭐 이렇게 이제 음, 명명을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하고 싶은 마이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목표들을 이 네, 마이스를 통해서 자기들은 좀 서울시는 성장을 하고 음, 마이스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들을 해내는 음, 그런 그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음, 마이스 산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델에 대한 필요하다라고 개발이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다.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마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마이스는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에서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소화가 되고 있고, 누구나 다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장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잠실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잠실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고 '잠실이 이제 빨리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이제 혹자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실 프로젝트가 자칫 이제 현 시장님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전 시장님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음. 팍팍팍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못 나간다. 이런 음.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건 아닌가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네. 사실 서울시 관광국장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지 않아도. 네네. 네. 근데 잠실이 좀 주춤하지 않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경제가 지금 잘 안 돌아가요, 우리가. 아 예예.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이 조금 이제 민간 쪽 참여가 네. 조금 부진하다고 합니다. 아. 그, 오 시장은 사실은 전, 그 빨리 할 수 시장님 때부터 네. 이런 프로젝트를 네.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물이 본인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어. 그리고 오 어. 시장님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에 이 잠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션이에요. 그래서 뭐 전혀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는 걱정은 없고 아. 본인은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고 아. 뭐 근데 이제 지금 민간 참여가 조금 부진한 게 지금 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아. 뭐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지금 네네. 안 거칠 정도로 경제가 좀 안 잘 안 좋죠. 돌아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건설 그러나 경비도 잠깐 어쨌든 올라갔고. 뭐 어. 그러나 어쨌든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 프로젝트이고 아. 이미 뭐 땅을 파놨잖아요. 네네네. 땅을 땅 파놨기 때문에 네 뭐 네. 시간의 문제지 아. 진행은 된다. 그럼 괜히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뭐 괜히 다들 저는 그 예. 정치적인 이유는 있을 음. 수가 없는 게 본인의 실적이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저쪽 그 서울역 쪽에도 네. 하나가 또 지금 개발을 지금 네 하고 하려 하고 있죠. 있고 네. 마천 쪽에도 그 마곡, 뭐죠 저 마곡 쪽에 마곡에도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 마곡에도 내년에 그래서 열죠. 그래서 서울의 마이스 관련된 퍼실리티는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사실은 뭐 장소가 없어서 행사 못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사를 이제 우리 과거에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로. 우리나라의 그
AMC가 없어요. 네네. 어소시에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없어서 네. 그런 그 AMC들이 체계적으로 어, 그런 그 협단체들이나 그 네. 마이스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음, 행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 기능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결과적으로 그 마이스 산업의 GDP 그 컨트리뷰션 레시오 네.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적어요. 3.25%, 그러니까 네. 마이스 미팅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산업이 네. 미국 전체 그 GDP의 GDP. 3.25% 정도 네. 컨트리뷰션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0.3%? 0점. 네. 네, 맞습니다. 0.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몇 배 크고 안 크고 관계없이 비율이기 비율이니까. 때문에 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생태계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유치 위주의 크게 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죠. 또 잘 남이 또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코어 PCO라고 하는 글로벌 PCO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또 굉장히 영향가 있는 부분을 또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네.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또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치도 유치지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고 음, 제가 이제 조사해 봤더니 한 5만 개 정도의 마이스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체나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네들의 상당수들은 1년 내내 행사를 하나도 안 하는 것들도 많고 네. 현재까지 네. 네. 기껏해 1년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제너럴 어셈블리 한 번 정도 하는 네. 네. 이런 정도인데 그 사람들 그 단체들로 하여금 행사를 두 개, 세 개 할 음, 수 있게 우리가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 그 음, 계몽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은 음, 마이스 산업의 어떤 인더스트리 규모나 사이즈나 볼륨이 음, 엄청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음. 교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니,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들만 생각해 봐도 사실 예, 예, 상당수가 되니까 그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들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유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관광 쪽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명예 관광 시장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이제 마이스 쪽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마이스 의 영역에서의 서울 명예관광시장의 역할 내지는 앞으로 어떤 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닌 척하면서 마이스를 자꾸 밀어야죠. 아닌 척하면서 믿나요? 예. 아 근데 그 이제 왜냐면 아까 18 16개 이제 다른 각 아니 그게 산업별 아니라 예. 16개는 다른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영역들이고 네. 제가 이제 관광 명예시장인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야 마이스 사람들이지만 네. 관광 영역에서 마이스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마이너리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그 마이너리티가 이제 명예시장이 된 것도 사실 획기적인 일이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이스만 자꾸 내세울 수 없으나 음. 그렇지만은 저는 그 마이스의 어떤 그 역할이나 그 내재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음.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어. 자꾸 이제 그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어. 그런 그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죠.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마이스 업계 쪽에서 지지 많이 해주셔야죠. 네네네. 그럼요. 저희는 당연히 열심히 지원을 할 거고. 그 아까 16개 이제 산업 하게 됐네. 분야가 있어서 그 16개의 명예 시장님들끼리 뭐 위원회나 이렇게 예, 회의를 하신다 할 때 그분들 중에 과연 네, 마이스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궁금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네, 분들이 대부분 다 그 각자의 업종에서의 오피니언 리더실 텐데 그분들한테 그렇죠. 마이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아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게 뭐 우리 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마이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좋겠구나.'라는 이해가 쪼끔씩 넓어져도 정말 큰 저희한테는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 마이스 예, 잠깐 끊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이스 업계는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도 문제 잘 모르고 응. 심지어는 네. 근데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마이스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옛날에 이제 그 호텔리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호텔리어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마이스 업계도 어쨌든 뭐 그런 저런 어쨌든 음. 좀 그 인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확실한, 전환을 네. 할 수 있는 변화를 시켜 줄 수 있는 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마이스 하면서 당장 더 이렇게 외국인 유치해 오면은 돈 좀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 사실은 이 산업 전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것도 인식을 음. 달리할 수 있는 음. 그런 그 노력도 좀 네.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들어와 있는 학생분들 계시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딱히 편하게 없으신가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특별히 다들 또 다 우리 아이인가? 다들 예, 특별한 질문을 갖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그 진대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이런 관광명예시장이 있다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마이스 하시는 분이 이런 명예시장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응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의 영역을 서울시에서 많이 좀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잘 주시. 활용하세요. 저 진짜 네, 저의 역할이 네, 그 네, 네. 업계의 의견을 시에다 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네, 그런 네,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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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한테 자료 네, 많이 주시면 네.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홍석 회장님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메일 주소라도 하나 남겨놓고서는 뭐 그러셔.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